오늘은 김유정의 소설이죠. 자, 김유정의 소설 금 따는 콩밭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단 부분의 중심 내용은 금을 캔다고 영식이라는 인물이 콩밭을 다 해쳤는데 금줄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부추긴 수재와 한판 붙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황금광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때 황금광 시대라는 건 금광열풍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다지 하죠, 그죠? 이 노다지가 노터치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요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황금광 시대, 금광 열풍이 막 불던 시대를 배경으로 수확된 곡식을 모두 수탈당하는 극도로 빈곤한 농촌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금광으로 가야지. 마치 요즘 로또로 가듯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욕망에 기대어 사는 인물의 모습을 해역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황된 것을 쫓는 영식과 수재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1930년대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의 어떤 모순, 황금 열풍의 모순점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속 저 밑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캐기 위해 판 땅속을 얘기합니다. 자, 희망찬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음침하다고 했으니까. 고달픈 간드레불 그랬더니 카바이등이래. 이 카바이등이라는 것을 요즘 학생들은 아는지 모르겠어. 아마 모를 거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포장마차에 이렇게 등불처럼 켜놨던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안 씁니다. 하여튼 간에 그냥 등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야 후레쉬로 하죠. 맥없이 푸르기하다 곱지도 짙지도 않게 푸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땅속 저 밑에 대한 배경 묘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밤과 달라서 낮에는 몹시 흐릿하였다. 거친 황토 장벽으로 앞뒤 좌우가 꼭 막힌 좁직한 구덩이, 흡사 뭐같이, 그렇지, 뭐같이, 무덤같이. 요것도 이렇게 놓을게요. 인물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귀중중하다, 매우 더럽고 지저분하다, 싸늘한 침묵, 쿠데브레한, 이게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무슨 어휘사전을 읽는 것 같아. 쿠데브레한, 자, 비가 상할 정도로 냄새가 역겨운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 속에 자욱하다. 한마디로 이 땅 속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중충하고 음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물의 어떤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 배경 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배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과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보면 돼? 그렇죠. 무덤 속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네요. 곡괭이는 뻔질 자주 흙을 이르집는다, 파헤친다, 안팡스러이 야무지게 내리쪼며 퍽 이렇게 매떨어진 소리뿐. 매떨어지는 또 뭐야? 그랬더니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소리뿐. 그러나 간간 우수하고 벽이 헐린다. 헐, 벽까지 헐리면은 이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영식은 이제서야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일손을 놓고 소매자락을 끌어당겨 얼굴에 땀을 흐른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고생을 한 거야. 이놈의 줄은 언제나 잡힐런지 기가 찼다. 이때 말하는 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금맥을 얘기합니다. 흙 한 줌을 집어 코 밑에 바싹 들이대고 이 금가루가 있나 없나 보는 거겠죠? 손가락으로 샅샅이 뒤져본다. 왜? 흙 속에서 금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완연히 버력은 좀 변한 듯 싶다. 버력은 또 뭐야? 이거 완전히 어휘사전이라니까. 자, 광석 따위를 캘 때 나오는 돌, 잡석이랍니다. 그러나 불통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은 아니었다. 통하지 않는 쓸모없는, 한마디로 소용이 없는 버력은 다 풀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많이 섞여 나왔다. 말똥버력이라야 금이 온다는데 말똥버력은 또 뭐야? 아, 양파 모양으로 벗겨져서 부스러지기 쉬운 거래요. 근데 왜 이리 안 나오는지 실망감이네. 한마디로 코 밑에 바짝 들이대고 손가락으로 사사 뒤져봤지만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영식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하고 초조하겠죠. 곡괭이를 다시 집어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둥이를 번쩍 든 채 씩씩거린다. 곡괭이는 무작정 내려 찍는다. 바닥에서 물이 스며 무릎팍이 흥건히 젖었다. 굿은 뭔데? 구덩이에요. 무당이 굿하는 거 그거 아니야? 천장에서 흙방울은 내리며 목덜미로 굴러든다. 무너지는 거지. 조금씩 하도 파드니까. 어떤 때에는 윗벽의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왜? 집중했거든.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헐, 이건 또 뭐야? 금을 캐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콩밭을 왜 뒤집어 엎어? 아, 참 제목이 이게 금 따는 콩밭이죠? 그러니까 콩밭에 금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약이 올라서 죽을 뚱살뚱 눈이 뒤집힌 이 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뺏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 꼬나잡더니 쉴 줄을 모른다. 그만큼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구덩이를 파고 있는 영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등 뒤에서는 흙 긁는 소리가 뜩뜩 난다. 아직도 버력을 다 못 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조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시조는 태산이 높다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거죠. 남은 속이 바직바직 타는데 웬 배심이 이렇게 좋아? 라고 하면서 영식이는 자신과는 달리 여유를 부리는, 글쎄 여유를 부리는 건지 안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수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식이는 살기를 띤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수재를 노려다본다. 이건 결국 뭡니까? 표정묘사죠? 노려본다라는 표정묘사를 통해서 분노라고 하는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꾸물꾸물 마지못해서 바지개에 흙을 담고 등을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누가? 수재가. 굿이 풀렸는지 벽이 우쭐해하였다. 구덩이죠? 구덩이가 풀렸는지 벽이 우쭐하였다. 흙이 부서져 내려온다. 한마디로 벽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댄저러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아내 한번 못 보고 생죽음이나 안 할까? 털끝까지 쭈뼛쭈뼛했을 거야? 공포를 느꼈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고도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왜? 이렇게 금방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거든. 이러다 보면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 이거죠. 수재란 놈하고 흙덩이에 묻혀 한꺼번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금이 나오지 않아서 죽고 싶어.
이렇게까지 몹시 미웠다.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어떻게까지? 한꺼번에 죽는다면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뭐야? 함께 죽고 싶을 만큼 미웠다. 누가? 수재가. 이놈이 풍치는 바람에, 허풍을 치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단을 냈다. 박살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낭패다. 뭐가 낭패야? 모두가 뭐야? 그렇지. 콩 농사도 망쳤고, 그 다음에 금도 못 캤고, 금을 못 캐다 보니까 생활도 개판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벌 논도 못 뺐다. 논둑에 푸른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널려있다. 이 기미를 알고, 기미라는 건 낌새예요. 낌새, 어떤 낌새? 농사는 짓지 않고 금 캐겠다고 논을 왕창 다 파헤쳐버린 그런 상태를 알고는 지주는 대로하였다. 크게 노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 질 생각 말라며 발을 굴렀다. 땅은 앞만 파도 지수가 없다. 이때 지수는 땅 속에 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땅 속에 물 그러면 이게 맥락상 안 맞거든요. 지금 뭐야? 금을 캐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이 나올 만한 낌새가 없다. 이만해도 5길은 훨씬 넘었으리라. 좀 더 깊이 파야 오를지 아니면은 이제 폭을 넓혀야 오를지 우두커니 망설인다. 한마디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될지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갈등하고 있는 상태죠. 이 갈등하고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콩밭에서 금이 나올 리도 만무하고 이 정도 팠으면 안 나오는 게 맞지, 포기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식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식이는 지금 뭐에 쏠려 있어? 그렇지, 금에 꽂혔거든. 한마디로 헛된 욕심에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영식이는 금전 일에는 풋내기이다. 입대껏 수재의 지위를 받아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해야 금을 딸 거야. 딴다는 건 캔다는 거겠죠. 그러나 갑자기 존심이 확 상한 거야. 수재 쟤는 저렇게 노는데 나 혼자 고생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칙칙한 짓이 뭔데? 그렇지, 수재의 지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안 한다예요. 한마디로 수재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러면은 내분이죠. 성공 못해. 리와 이것 좀 파게. 그는 맞서는 목소리로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섰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갑하는 게 아니라 수재를 일을 시키겠다는 의도죠. 수재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체로 군버력을 긁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결국 여기까지는 뭡니까? 영식과는 다르게 일의 진행 속도가 늦은 수재, 그 수재에 대한 영식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식이는 치다 나머지 버력을 짊어진다. 커다란 걸대를 들룩거리며 사다리로 기어오른다. 군문을 나와 벼락더미에 흙을 막 내치려고 할 때 왜 또 파?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마름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떠름하여 얼떨떨하여 그대로 멍하게 서 있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으려는가? 이건 누가? 수재가? 아니야. 영식이 걱정하고 있는 거야. 말라니까 왜 또 파는 거야? 하고 영식이의 바지깨 뒤를 엉덩이로 확 찌른다. 한마디로 똥꼬를 팍 찌르는 거지요. 일종의 해악성이에요.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갈아먹으라는 밭? 그렇지. 농사를 지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흙 쓰고 들어가는. 금캐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래? 라고 승질을 낸다. 밭을 버리면 간수를 잘못한 자기 탓으로 욕을 먹을 거야. 왜? 이 노친네는 마름이거든. 즉 마름은 뭐야? 밭을 간수하는 게 임무죠. 날마다 와서 그 법석을 피우고
금하여도 또 다음날 보면 여전히 파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마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 이렇게 역정을 안 낼 수가 있나? 역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로 이 구덩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내일로 당장 징역 갈 줄 알아 협박하는 거죠. 너무 감정이 격하여 말도 잘 안 나오고 자 떠뜸떠뜸거린다. 흥분한 상태,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먹은 곧 날아들 듯 허리께서 불불 떤다. 으쉬 하고 참는 거예요. 오늘만 좀 해보고 그만두겠어요.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했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그 모양을 영식이는 멀거니 배웅하였다. 그러나 콩밭 낯짝을 들여다보니 콩밭 낯짝? 콩밭에 낯짝이 있어?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한마디로 콩밭에 있는 콩을 들여다보니 애통이 터진다. 속이 상한다. 왜? 멀쩡한 밭에 구멍이 사면 사방으로 펑펑 뭐예요? 뚫어지는 소리예요. 음성상징 의성어고요. 뚫렸다. 예제 없이 여기저기 구별 없이 버력은 무더기 쌓였다. 땅을 다 파냈거든. 마치 산사태를 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은. 아마 이런 묘지, 공동묘지 이런 단어가 자꾸 쓰이는 것은 어떤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살적고 마구 헐렁클어져 있고 매우 을신년스럽다. 그다지 잘 되었던 콩포기는 거반 벼락덤에 다 깔려버리고 쓸모가 없네. 군데군데 어쩌다 남은 놈들만 고개를 나풀거린다. 그 꼴을 보는 것은 자식 죽는 걸 보는 게 낫지 참아 못할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뭐야? 매우 심란하다. 그리고 안타깝다. 무엇이 콩밭을 보니까 환장하겠다. 농토는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이제는 소작을 못할 것이야. 그러나 대간절 올 밭도지 벼 두 선반은 뭘로 내야 도울지. 이때 말하는 도지라고 하는 건요. 이건 밭을 사용한 사용료 내지는 세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밭을 망쳐놨으니 징역을 갈련지도 모른다. 라고 영식이 걱정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마름이 화를 내면서 파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식은 금캐기를 멈추지 않고 있네요. 영식이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동무는 누구야? 수재죠? 땅에 주저앉아 쉬면서 담배를 피고 있대요. 환장하겠죠, 그죠? 수재는 그만큼 게으른 거야. 그런데 수재가 금캐자고 이 충동질을 했다며. 그렇다면 수재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무엇을? 여기서는 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제 줄을 잡는 거야? 이제 차차 나오겠지 뭐. 자, 무성의한 태도고 여유를 부리는 태도예요.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확연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암시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제 나온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코웃음을 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거는 비꼬는 어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엿먹더니 말과 행동으로 비꼬더니 이 새끼 하고 득덩이를 집어들고 골통을 내려친다. 골통이라는 건 머리죠? 한마디로 이 영식이라는 인물이 매우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지금 분노에 떨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수재는 어쿠 하고 그대로 푹 엎어진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선다. 눈에 띄는 대로 곡괭이를 잡자 대뜸 달겨들었다. 그러나 강약이 부동. 악살스러운 팔뚝에 퉁겨져 벽에 가서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지가 뺏긴 곡괭이가 정수리를 겨누고 날아드는 것을 보았다. 이젠 누가?
그렇죠. 영식이가 꽃갱이 들고 들어온 거죠. 고개를 휙 돌린다. 곡괭이는 흙벽을 퍽 찍고 다시 나간다. 어때요, 문장들이? 그렇죠. 짤막하죠. 간결체예요. 이런 간결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내용이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속도감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의 묘사는 쇼잉입니다. 근데 그 쇼잉이 이런 식으로 극적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줄이 잡히지 않자 수재와 싸우는 영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개념으로 잠깐 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경묘사예요. 땅속은 음침하죠. 맥없이 푸르기리하죠. 흐릿하죠. 마치 뭐 같아요?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무덤 속 같아요. 이거면 모든 게 다 끝났죠. 그죠? 자, 소설의 맨 처음 부분인데 상당히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예요. 이러한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전개 양상을 암시하고 소설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무덤 같은 구덩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다 내가 별표 쳤죠? 이 무덤 같은 구덩이는 결국 당시 농민들이 처한 현실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절망적 상황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모든 소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소설들이 배경을 처음에 제시할 때는 이런 효과를 갖습니다. 이야기의 분위기를 제시하고요. 인물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요. 특정 지역의 색채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성격과 사건의 사실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사실성 입체감을 더해주면서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본다면 이 금 따는 콩밭의 맨 앞에 있는 배경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제시하고요. 일정 정도 상징적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본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마름이 영식 일행에게 화를 내는 이유예요.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슥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마름은 일단 1억 천금을 노리고 콩밭을 헤집어놓는 영식이 못마땅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왔지만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 되어버려요. 더더군다나 이 콩밭을 다 엎어버리면 콩농사가 망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소작료를 받을 수가 없죠. 왜? 영식이가 소작료를 낼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마름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름 영감은 이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소설 금 따는 콩밭 발단 부분, 금을 캔다고 콩밭을 다 헤쳤는데 금줄이 나오지 않아 영식과 수재가 몸싸움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